리플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한 대학에 그동안 넣은 연구 지원금인데요. 재작년 갱신 발표 기준으로 누적 금액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쯤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학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었죠. 리플이 이 지원을 갱신해서 2027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이 시세에 티끌 만한 영향도 없을 만한 이 작은 뉴스를 제가 굳이 골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천천히 뜯어보시면요, 이 14억이 리플이 중동에서 그리는 계획의 가장 오래된 조각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대학 연구 지원 뉴스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심심한 뉴스입니다. 이 시장이 몇 달째 답답한 마당에 회사가 학교 기분화하고 있다니 한가한 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그 마음으로 발표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이상한 대목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물음표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연구 주제입니다. 코인 회사가 되고 있는 연구비인데 발표문에 적힌 주제가 코인 시세도 차트도 아니에요.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무역의 장벽을 낮추는 방법, 소외된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제 성장, 코인업계 언어가 아니라 경제학, 그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의 성장을 연구하는 개발 경제학이라는 분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표는 돈의 행선지예요. 분명히 아부다비의 대학을 지원하는 건데 발표문이 다음 단계로 콕 집은 사업은 서아프리카 가나의 농촌에서 돌아가는 어플입니다. 이 중동 대학에 준 연구비가 왜 아프리카 농부에게 갈까요? 이 두 가지를 풀고 나시면 현재 리플이 이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윤곽이 상당히 선명해지실 겁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이 지원 사업의 이름은 UBRI, 우리말로 하면은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입니다. 전 세계 여러 가지 대학의 연구비랑 장학금, 그리고 블록체인 수업을 새로 여는 비용들을 대주는 제도인데요. 2018년 시작해서 재작년 발표 기준 참여 대학들이 58곳, 들어간 돈이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원화로 약 850억 원 안팎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NYU 아부다비는요, 2021년 아랍에미리트랑 이 권역을 통틀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교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상당히 재밌어요. 2021년 이때 리플은 중동에 면허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고객도 없었습니다. 두바이에 지역 사무실을 낸 게 그 직전의 늦가을이었으니까요. 말씀드리자면 갓 이사 온 처지였었죠. 그런 회사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손을 잡은 상대가 은행도 거래소도 아닌 대학이었고, 캠퍼스 안에 전용 연구 공간을 차리고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결을 해뒀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물음표였던 가나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다음 단계로 주목한 사업의 이름은 볼타 이니셔티브인데요. 니아코 교수랑 카라판자 교수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연구의 정식 이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덤불 속의 공동체 화폐쯤 되고요. 시험 운영 장소는 가나의 쿠마우라라는 농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가족 몇이 작은 밭을 붙이면서 먹고 사는 집들이요. 이런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사 미천입니다. 씨앗과 비료를 사려면 돈을 미리 구해야 되는데 빌릴 곳들이 마땅치가 않거나 조건이 나빠요. 불타는 여기에 무이자 신용, 그러니까 갚을 때 이자를 한 푼도 붙이지 않는 이런 외상들을 주는데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을 하고, 이 토큰은 미리 등록된 판매상에게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쓰는 앱과 상인이 쓰는 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과 바꿨는지 기록이 그대로 남고요.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중간에서 새는 비용들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하필 농가일까요? 통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흑빈층의 4가지 중에 3이 바로 이런 소규모 농가고, 이 대륙 농산물의 대부분이 이들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표문에 무역 장벽이네, 시장 효율이네 이런 말들, 이런 마을 단위 거리를 블록체인으로 고쳐보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학교 안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리플이 열고 있는 개발자 행사에서 발표됐고요. UBRI가 주는 임팩트상을 받았고요. 가나 재무부 공무원들 앞에서 정책 세미나까지 했습니다. 이번 갱신 발표에는 이 앱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과 함께 정책 담당자랑 업계, 학자가 함께 모이는 토론 행사 개최, 그리고 XRP 장부를 기반으로 연구랑 교육들이 다음 일로 적혀 있어요. 물음표는 두 개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리플은 왜 이런데 그것도 몇 년짜리로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을 찾으려면 2021년 이후에 이 도시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어서 보셔야 돼요. 작년 3월 리플은 두바이 금융당국의 면허를 받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로서는 이 당국의 1호였고요. 리플로서도 중동에서 받은 첫 번째 면허였습니다. 그 발표에서 회사가 스스로 발견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 고객 5의 하나가 이미 중동에 있다는 내용이었고, 2달 뒤인 작년 5월달에는 현지 첫 번째 고객 2곳이 나옵니다. 이 잔드라는 디지털 은행과 마모라는 핀테크 회사가 리플의 국경 넘는 송금 서비스를 쓰기로 했죠. 작년 6월에는 리플이 만든 달러코인 두바이 당국의 인정 목록에 올라갔고, 올해 4월달에는 두바이에 더 큰 새로운 지역본부를 열면서 현지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대학과의 계약들은 이 모든 일보다 앞서 있었고요. 이번 주에 2027년까지도 다시 늘어난 것도 바로 그 가장 오래된 계약이죠.
그리고 이 대학은 연구비만 받는 곳이 아니라 XRP 장부의 검증인 컴퓨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인이 뭐냐? XRP 장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컴퓨터가 똑같은 거래 기록을 각자 적어 나가면서 이 새로 올라오는 기록들이 규칙에 맞는지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컴퓨터를 맡아서 돌리는 주체가 검증인이고 이 대학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받는 쪽이 동시에 그 돈을 준 회사가 만든 장부의 운영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이번 연장은 단순한 학교 후원의 연장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XRP 장부를 함께 돌리고 또 가르치는 거점 하나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는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의 알맹이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성격에 있다고 봐요. 대학에 넣는 돈은 회수가 가장 느린 돈입니다. 학생이 배우고 연구가 쌓이고 그 사람들이 업계로 나가기까지 몇 년씩 걸리니까요. 이 떠날 생각이 있는 회사는 이런 돈들부터 끊습니다. 반대로 이런 돈을 2027년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적어둔 것과도 같습니다.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래요. 이 뉴스 자체에는 시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만 자기 장부를 만든 회사가 어느 지역에 몇 년짜리 약속을 쌓아가는지, 그 회사가 앞으로 어디서 오래 일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록이고, 이미 고객 5에 하나가 있는 중동에 그 기록이 한 장 더 늘었습니다. 볼타도 마찬가지죠. 마을 단위 사업이라서 이 어플이 XRP 값을 움직일 일은 없겠지만요. 대신에 코인 장부가 투기 말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농부가 이자 없이 미천을 얻는 실제 사례 하나가 답으로 쌓이는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장부를 배우고 다루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해마다 나오는 구조가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 제가 일궈낸 알맹이는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연장에 대해서 리플의 중동 사업이 자리를 얻는 단계에서 자리를 넓히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신호를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이 지역에서 신규 고객이나 제휴, 그리고 대학 연구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소식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올해 4월달 새 본부랑 인력 2배 계획입니다. 사업을 줄일 회사는 절대 하지 않는 지출들이죠. 두 번째로 고객 5에 하나가 이미 이 지역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미 매출이 나오는 주력 시장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수가 가장 느린 대학 투자를 무려 2027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짧게 머물 회사는 하지 않는 계약들이죠. 리플이 중동 권역 1호 파트너인 NYU 아부다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했고, 그 다음 단계는 가나 농가에 무이자 신용을 주는 어플 볼타의 확장입니다. 이 대학은 리플이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맺은 계약 상대이자 XRP 장부의 검증 컴퓨터를 직접 돌리는 곳이고요. 면허랑 고객과 새 본부는 전부 그 뒤에 왔습니다. 시세를 움직일 뉴스는 아니겠지만 이 회사가 어디에 몇 년짜리 약속을 썼는지 보여주는 문서가 한 장 들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 리플의 대학 투자는 회사 이미지를 위한 착한 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머물 곳에 미리 돈을 넣어두는 가장 값싼 준비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들 들려주시고, 저는 볼타가 다음 지역으로 넓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는 날 그 지역 이름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